안녕하세요. 지베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정보 짧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627 대출 규제라는 말 올해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단어 아닐까요? 혹시 이 정도로 대출을 조이면 이제 집값은 정말 멈추는 건가? 곧 내 집 마련 앞으로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올해는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이 규제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반응까지 담아 아주 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챙겨보셔야 놓치는 게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627 대출 규제가 정확히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규제의 핵심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고정.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모든 규제 지역에서 집값이 얼마든 소득이 얼마든 딱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많거나 LTV가 높으면 10억, 12억짜리 집에도 대출을 7억에서 8억까지 받을 수 있었죠. 이제는 소득이 얼마든 집값이 얼마든 예외 없이 최대 6억입니다. 게다가 생애 최초 구입자도 LTV가 80%에서 70%로 낮아졌고 다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신규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꼭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요. 그리고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꼭 실입주해야 해요. 실제로 이 전입 의무를 안 지키면 대출금이 바로 회수될 수 있고 앞으로 3년간 주택대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수도권에선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기주택 이상이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조차 못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됐으니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역시 원천 봉쇄된 셈이죠. 시중은행의 주담대 공급량은 7월부터 절반으로 줄었고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도 연간 공급량이 25%나 감축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바로 적용, 지방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다 냈다면 예외 적용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두 6억 상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꼭 체크해야겠죠. 이렇게까지 강한 규제가 쏟아진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집값이 다시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 대출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수요와 레버리지 투자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자, 그럼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투자 수요는 확실히 꺾였습니다. 똘똘한 한 채 매수, 갭 투자, 레버리지로 상급지 진입하려던 움직임은 거의 멈췄고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의 거래량도 급감했어요. 특히 강남 3구, 용산 같은 곳은 신고가 거래가 사실상 끊긴 수준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많이 꺾였고 일시적으로나마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LTV도 생애 최초 70%, 그 외는 더 낮게 잡혀 예전만큼 대출 레버리지가 안 나오니 특히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는 체감상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까지 줄줄이 한도가 낮아져 시장 전체로 유동성 자체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고가 아파트 매수, 상급지 이동 자체가 확실히 막힙니다. 예전엔 대출과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를 조합해서 강남, 용산 등에서 한방 투자하려는 수요가 꽤 많았죠. 이제는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나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은 그래도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일부 남아있는데 여기도 전입 의무, 총량 제한 때문에 예전만큼 수요가 확 쏠리진 않는 상황이에요. 임대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서 전세시장도 전체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 반환 매물은 늘고 전세 물건 자체도 줄어드는 분위기가 나타나 임대차 시장도 과거만큼 활기를 띠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단연 이 627 대출 규제가 만들어내는 장기적 파장입니다. 실제 거래량 감소와 단기적 가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상반기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미 피로감이 누적됐는데 이번 규제로 매수 심리마저 크게 위축된 상태죠.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었고 단기적으로 보합 혹은 약간의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규제가 비교적 약해 실수요가 그나마 남아있겠지만 서울 핵심지, 신축고가 아파트는 가격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 시장 내 양극화 현상이 일부 계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매매 시장이 침체된 만큼 전세 수요는 오히려 실수요 중심으로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시장 전체로는 전세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완만한 조정 혹은 안정세에 가까운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더 멀리 보면 공급 부족 리스크도 체크해야 합니다. 규제가 장기화되면 신규 분양과 공급이 위축되기 쉽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오르는 구조적 위험이 잠복할 수 있죠. 특히 정책이나 금리, 공급 확대 대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시장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이 있지만 정작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 이 부분이 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마무리로 이번 6.27 대출 규제는 국내 부동산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강력한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과 거래량이 확실히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실수요자 부담, 시장의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점차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 이후의 정책과 금리, 공급 대책까지 꼭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나는 지금 이 규제 때문에 집을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전세시장, 매매시장 중 어디가 더 유리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분석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